저녁 무렵 도시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카사 델 솔레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손님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고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의 움직임이 유려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직원들 중 한 명이 갑자기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기 때문이다. 피아노는 오래된 앤티크 스타일로 식당 입구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별한 날이나 손님이 요청할 때만 연주되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날 밤 피아노가 울릴 줄은 몰랐다. 저거 진짜야? 웨이트리스인 소피가 트레이를 들고 멈칫하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피아노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맙소사, 마커스가 정말 하려는 거야? 마커스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젖은 남자였다. 그는 키가 크고 어딘가 서글픈 인상을 주는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보였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문지르더니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연주를 기대하며 숨을 죽였다. 직원들도 모두 일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마커스는 처음부터 엘리라는 이름의 웨이트리스에게 마음을 뺏겼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함을 지닌 여성이었다. 길고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카락과 초록빛 눈동자는 마치 봄날의 꽃밭 같았다. 엘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지만 특히 마커스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점점 더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렜다. 문제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마커스는 결심했다. 단순히 말로든 행동으로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피아노 연주여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던 경험이 있었고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꼭 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난 이걸 해야 해. 마커스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심호흡했다. 조용하던 식당 안에 첫 음이 울렸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커스의 손은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곧 익숙한 리듬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클래식 곡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연주하기로 했다. 이 곡은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모두가 들었다. 손님들과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엘리는 막 샐러드 접시를 나르던 중이었다. 그녀는 순간 멈춰 서서 마커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왠지 모를 두근거림을 느꼈다. 혹시 이 곡이 나 때문일까? 엘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연주가 계속됨에 따라 마커스의 마음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듯했다. 그는 엘리와 함께했던 작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한 번은 손님이 너무 많아 엘리가 힘들어할 때 마커스가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던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때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마커스의 마음에 강렬하게 새겨졌었다. 또 다른 날은 우연히 둘이서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가벼운 농담을 하며 웃었던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엘리가 단순한 동료 이상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음악은 그런 추억들을 하나씩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마커스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좋아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그녀에게 전하고 싶었다. 손님들은 연주에 점점 몰입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준비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순간이야. 한 손님이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말했다. 소피는 아직도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마커스가 이렇게 큰 용기를 낼 줄은 몰랐다. 오, 세상에, 마커스가 이런 사람이었어? 완전 새로운 면이네. 엘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감동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마커스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에 지금 이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웠다. 혹시 이 곡이 나 때문일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곡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커스는 마지막 부분을 위해 준비한 멜로디를 연주했다. 그것은 그가 엘리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감정, 사랑, 존경, 그리고 그녀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담은 음악이었다. 음악이 점점 더 강렬해지며 엘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커스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음악에 집중했다. 마지막 음이 울리자 식당 안은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어서 모든 손님과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마커스를 축하했다. 마커스는 피아노에서 일어서며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엘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곡은 엘리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엘리는 당황스러운 듯 서 있지만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와, 마커스. 엘리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엘리는 마커스의 진심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그의 용기와 솔직함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고마워요, 마커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덧붙였다. 혹시 나중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진심을 들으면서 저도 뭔가 느꼈거든요. 마커스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소피는 엘리와 마커스 사이에서 오가는 분위기를 보며 속으로 킥킥댔다. 와, 진짜 로맨틱한데? 내가 둘을 응원해야겠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커스가 이렇게 크게 용기를 낼 줄은 몰랐지만 그의 결단에 감탄했다. 둘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한 직원이 말했다. 엘리는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마커스의 연주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곱씹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녀는 그날 밤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마커스의 눈빛과 피아노 선율을 떠올렸다.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식당은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운영되었다. 손님들은 마커스의 연주를 칭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마커스와 엘리는 퇴근 후 둘만의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커스는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식당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엘리가 오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내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엘리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접시를 씻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마커스의 연주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곱씹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식당 입구 근처에서 만났다. 마커스, 얘기하자고 했죠. 엘리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저도 당신이 느낀 그 감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마커스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들어주세요. 두 사람은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 아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엘리, 난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좋아했어요. 마커스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아노를 통해 표현하기로 결심했죠. 엘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사실 당신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엘리는 바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느꼈다. 마커스,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엘리는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식당 직원 전용 사물함 안에 누군가가 남긴 익명의 메모였다. 너무 순진하게 굴지 마.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잖아. 엘리는 메모를 보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 그리고 마커스에 대해 무슨 의도인지 궁금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엘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커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마커스의 과거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편 마커스는 엘리와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행복해하면서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엘리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중요한 비밀이 있었다. 마커스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지만 실제로 그는 한때 유망한 음악가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큰 사고로 인해 무대에서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이후로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날 저녁의 연주는 마커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짝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한번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 순간이었다. 이것도 언젠가는 엘리에게 말해야 할까? 마커스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소피는 엘리가 마커스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엘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엘리, 혹시 마커스한테 무슨 문제가 있니? 너 요즘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서. 엘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결국 소피에게 메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메모를 받았다고? 대체 누가 그런 걸? 소피는 놀라며 말했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걸 마커스에게 말하면 상처 줄까 봐 걱정돼. 소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네가 마커스를 믿는다면 그의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며칠 후 엘리는 우연히 마커스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었다. 그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커스, 네가 그녀에게 접근한다는 걸 알았어. 이제 그만둬. 엘리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마커스가 자신을 이용하거나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설마 마커스가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마커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엘리는 마커스를 식당 뒷마당으로 불러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질문을 던졌다. 마커스,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마커스는 당황한 듯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엘리, 네가 알면 분명히 실망할 거야.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그날 받은 전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 전화는 내 과거와 관련된 사람이야. 하지만 난 그들과 이미 연락을 끊었어. 네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는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 엘리는 마커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다. 마커스, 나는 네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해. 마커스는 엘리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엘리, 난 네가 나를 믿어줄 때까지 기다릴게. 나는 너를 사랑해. 며칠 후 식당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마커스를 보자마자 다가가 소리쳤다. 마커스, 여기 있었구나. 네가 도망치는 건 이제 그만둬. 손님들은 당황하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엘리는 마커스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마커스, 대체 무슨 일이야? 남자는 마커스의 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마커스가 과거에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넌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해. 그런데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손님들은 당황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엘리는 이 상황을 보며 마커스가 얼마나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마커스, 무슨 일이야? 왜 당신이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마커스의 형은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손님들은 당황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엘리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커스는 차분히 형에게 다가가 말했다. 형, 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어. 난 그때 네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싫었을 뿐이야. 지금은 나만의 삶을 찾고 있어. 그의 단호한 태도에 형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다시 소리쳤다. 네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가족은 아직도 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엘리는 마커스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물었다. 마커스, 무슨 일이야? 왜 당신이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마커스는 한숨을 내쉬며 엘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 과거는 복잡해. 나는 어릴 때부터 음악가가 되라는 부모님의 압박 속에서 자랐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자유롭게 연주하는 삶이었지. 그래서 결국 집을 떠났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다. 하지만 그 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모두가 그걸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엘리는 마커스의 말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큰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마커스, 난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은 자신의 길을 찾아간 거잖아. 엘리는 마커스의 과거를 알고 나서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의 용기에 더 감동받았다. 마커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도 믿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마커스는 엘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이해심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엘리, 난 네가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어. 엘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난 당신을 믿을게. 그리고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게. 마커스는 엘리의 믿음을 받으며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형에게 돌아가 자신이 어떻게든 가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형,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하지만 나도 나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게 하면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약속을 지켜.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손님들도 하나둘씩 돌아갔다. 엘리는 마커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변화를 느꼈다. 며칠 후 마커스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 엘리는 마커스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커스, 정말 멋져졌어. 엘리가 말했다. 마커스는 엘리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건 모두 당신 덕분이야. 네가 날 믿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마커스는 또 한 번 피아노 앞에 섰다. 이번에는 엘리를 위한 곡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만들고 싶었던 새로운 곡이었다. 이 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야. 마커스가 말했다. 엘리는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던 경험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다. 음악은 식당 안을 가득 채우며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손님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연주가 끝나자 마커스는 엘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다. 엘리, 난 네가 내 삶의 전부라는 걸 알았어.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엘리는 충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마커스, 나도 당신이 내 전부야. 손님들과 직원들은 환호하며 두 사람을 축하했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식당 주인은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났으니까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운명 같아. 엘리가 말했다. 마커스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해. 우리의 시작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니까. 결혼식 준비 동안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커스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고 엘리는 그의 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결혼식 날, 식당은 꽃과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마커스와 엘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순간을 공유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마커스와 엘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다. 항상 함께할게. 손님들은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결혼식 이후 마커스와 엘리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기로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나아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마커스가 말했다. 엘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거야. 몇 년 후 마커스와 엘리는 세계 각지에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유명한 듀오가 되었다. 그들의 음악은 언제나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식당을 다시 방문했다. 이제는 그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했었지. 엘리가 말했다. 마커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미래도 계속될 거야.